입체주의, 큐비즘. 입체주의라는 말은 조르주 브라크라는 화가가 그린 풍경화에서 시작되었습니다. 브라크는 20세기 초 지중해 지방 레스타크에 머물며 풍경화를 그렸는데 그의 전시회에서 그 그림을 보고 한 비평가가 작은 입방체들이라고 말했죠. 입방체란 6개의 면이 모두 합동인 정사각형으로 둘러싸인 입체 도형을 말합니다. 정육면체라고도 하죠. 그 말에서부터 입체주의는 유래했습니다. 당시까지 회화는 자유롭게 다양화되며 발전했습니다. 실험적이고 호기심이 넘치는 화풍이 화파를 이루었죠. 입체주의도 그렇게 탄생했습니다. 입체주의의 대표화가 피카소는 입체주의에 관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입체주의는 우리가 의도한 것이 아니다. 그저 우리 내면에 있는 것을 표현하려고 한 것이다. 누구도 우리에게 그것을 강요한 적이 없었다. 입체주의는 같은 시기에 다른 미술학파처럼 자연주의가 제안한 틀을 과감히 벗어나려고 했습니다. 보이는 그대로 그리지 않고 생각하고 느낀 것을 선과 색으로 더 단순하게 표현하려고 했죠. 그리고 자연주의적인 채색이나 사물의 해석을 완전히 무시했어요. 자연을 그대로 모방하는 것은 더 이상 미술의 근본적인 주제가 아니라고 여겼습니다. 그러면서 입체주의는 당시의 다른 파격적인 화파들보다 더 파격적이었죠. 가령 인물의 정면과 옆면을 동시에 그려넣는다든지 사물의 앞면과 뒷면을 동시에 보여주는 것도 이러한 파격의 예입니다. 인체는 기존의 고전적인 우아함과 아름다움을 벗어났고 고정적이고 당연한 것처럼 여겨졌던 비례는 과감히 버려졌습니다. 그림을 보는 대상은 마치 사물이 조각조각 나뉜 것처럼 보이도록 한 것이 특징이기도 합니다. 모든 것을 해체해서 한꺼번에 한 화폭에 담았죠. 피카소의 말을 한 번 더 들어볼까요? 그의 말에 입체주의의 목적이 담겨 있습니다. 우리는 회화를 오로지 눈과 정신으로 지각한 것을 표현하는 수단으로 볼 뿐이다. 입체주의의 대표 화가 피카소 1881년에서 1973년. 입체주의를 넘어 21세기를 대표하는 화가로 피카소를 말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사실 피카소는 하나의 시기를 넘어서 현대미술 자체를 대표한다 해도 부정하는 사람이 없을 만큼 위대한 예술가라고 할 수 있죠. 그가 그린 아비뇽의 처녀들은 인상주의와 야수주의 등 당시 파격적인 화파들이 가득한 세상에서도 굉장히 파격적이고 충격적인 그림이었습니다. 기존의 회화에서 벗어나서 완전히 단순하고 기이한 표현 방법을 화폭에 담았죠. 그의 위대함은 변화에도 있습니다. 하나의 화법에 머물거나 안주하지 않고 파격적이고 실험적으로 화법을 바꾸면서 새로운 스타일에 도전했습니다. 회화뿐만 아니라 조각이나 판화 등에도 도전했고 위대한 작품을 많이 남겼습니다. 그렇게 남긴 작품이 3만 점이 넘습니다. 피카소는 스페인 출신입니다. 아버지가 미술교사여서 어릴 적부터 그림을 배웠죠. 그의 아버지는 피카소의 재능을 알아보고 적극적으로 미술 교육을 받도록 도와주었습니다. 1895년에는 피카소의 미술 교육을 위해 바르셀로나로 이사하였습니다. 1897년에는 마드리드 왕립예술학교에 입학했는데 학교 교육보다는 스스로 그림을 공부하며 실력을 키웠습니다. 1900년에는 프랑스 파리로 가서 전시회에 작품을 출품했습니다. 파리에서 후기인 상파와 아르누보 등 당시 유행했던 근대 미술에 큰 영향을 받았습니다. 그즈음 피카소는 한 시련을 겪었습니다.
가장 친한 친구였던 캐사게마스가 시련의 아픔을 이기지 못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건이었죠. 그 후로 피카소의 그림에도 변화가 있었습니다. 푸른색을 많이 사용하며 어둡고 불행한 감정을 표현했죠. 1904년에는 아예 파리에 정착했습니다. 그곳에서 젊은 예술가들과 자주 어울리며 사랑을 키우기도 했습니다. 화가였던 올리비에와 연인이 되었고 사랑은 피카소의 작품에 많은 영향을 주었습니다. 그림에는 다시 푸른색보다 주황색이나 분홍색이 색칠되었죠. 1907년 드디어 아비뇽의 처녀들을 세상에 내놓았습니다. 순식간에 그 그림은 화단에 엄청난 반응을 일으켰습니다. 너무 큰 반응에 당황한 피카소는 오히려 그 그림을 한동안 숨겼다고 합니다. 입체주의라는 말을 탄생토록 한 브라쿠아도 그쯤 만났죠. 두 사람은 세잔의 영향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의 영향을 더 넘어서 사물을 분해하고 재해석하는 새로운 형태로 화풍을 만들었습니다. 그야말로 전통적인 원근법이나 관점은 완전히 무시하였고 다양한 시각에서 바라본 것을 하나의 화폭에 담는 구성을 완성했습니다. 1920년대로 넘어가면서 초현실주의의 사상을 받아들이고 작품에 반영했습니다. 1936년에 들어가면서 스페인도 나치의 영향을 받게 됩니다. 민간인도 희생되었는데 피카소는 이에 분노했습니다. 분노는 그림으로 표현되었죠. 나치의 악행을 세상에 알리고 민간인 희생자들을 기리는 작품을 남기기도 했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이 발발하자 피카소는 파리에서 레지스탕스로 활동했습니다. 전쟁이 끝난 후에는 공산당에 입당했죠. 정치적인 활동에도 적극적이었습니다. 6.25 때도 한국의 학살이나 전쟁과 평화 등을 그려 전쟁의 참상을 세계의 눈이 바라보도록 했습니다. 한국 전쟁에서 벌어진 미국의 잔인한 행위를 알리고 비판했습니다. 그림을 통해 유엔과 미국의 한국 전쟁 개입을 반대하기도 했습니다. 피카소는 1973년 사망했습니다. 당시의 아내였던 자클린 로크가 그의 곁을 지켜주었죠. 그래서 쓸쓸하지는 않았을 것 같습니다. 20세기 미술을 이야기할 때 피카소를 빼놓을 수 있을까요? 그의 위대함을 말하는 것은 입만 아픈 일이죠. 그의 그림을 감상해 보세요. 그리고 주변 사람들과 감상한 느낌을 이야기해 보세요. 이야기하는 것만으로도 그 작품은 내 것이 됩니다. 내 삶의 일부가 됩니다.